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수업한 내용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복습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수업한 내용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키워드로 정의가 키워드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전방 선언, 그 컴파일 과정 4단계, 4단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은 include 할 때 이제 꺽쇠 괄호와 이게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거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의 링킹 에러, 그리고 정적 변수의 범위, 헤더에 넣었을 때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코드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제가 헷갈렸던 거라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변수, 익스턴 선언된 변수라고도 하죠. 외부 변수, 이제 배열에 대해서 이제 나갔는데 배열,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방 선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방 선언이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이제 forward decla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컴파일러가 원칙적으로는 위에서 이제 아래로 코드를 읽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 add라는 함수가 사용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add라는 함수가 사용되기 전에 add라는 함수에 대한 선언 및 구현 또는 선언이 되어 있어야만 이 컴파일러가 add라는 함수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얘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add라는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쭉 봤을 때 add에 대한 정의도 없고 구현된 부분도 없고 선언된 부분도 없으면은 그렇게 없으면은 이제 에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아니 add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전방 선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파일에는 add라는 함수에 대한 구현 부분이 없지만 구현 부분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파일에는 add라는 함수에 대한 구현은 없고 다른 더 add가 있어야 어울리는 다른 파일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add라는 함수의 구현이 없고 이제 실제 구현은 다른 파일에 있지만 이 add라는 함수를 전방 선언함으로써 즉 같은 파일에 내가 add를 사용하려고 하는 파일의 상단에 메인 위에다가 이제 이 함수에 대한 선언부를 적어줌으로써 전방 선언을 함으로써 컴파일러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컴파일러야 이 파일에서 내가 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엔 없어. 하지만 어딘가에 있으니까 내가 일단 선언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일단 선언을 해서 이게 있다는 거를 먼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전방 선언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방 선언은 컴파일러한테 미리 이제 이 파일이 어딘가에 있는데 여기엔 없어. 하지만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코드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 선언된 부분은 컴파일러가 이제 어셈블러 코드로 바꿀 때 우리가 친 코드를 이제 어셈블러 코드로 바꿀 때 이 부분 함수를 실행하는 이 부분을 구멍으로 그냥 냅둡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코드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지 메모리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멍으로 내놓고 이 부분을 어디서 메꿔주냐? 마지막 링킹 단계에서 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C++의 컴파일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컴파일 되는 방식이 파일 하나씩 컴파일 하게 됩니다. 즉 헤더 파일 같은 경우는 따로 컴파일이 되지 않고요. 인클루드 돼서 CPP 파일에 포함이 될 뿐이고 실제로 컴파일 되는 파일들은 CPP 파일들입니다. 이 CPP 파일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제 컴파일이 되고 링킹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컴파일 당시에는 컴파일러는 파일 하나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 하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일 하나에 모든 걸 다 적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 놨고 이 나눠 놓은 것 중에서 내가 전방 선언한 게 있으면은 내가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파일에서 전방 선언만 해 놔도 컴파일러는 그래 이게 어딘가에 있다고 네가 말을 했으니까 일단은 넘어갈게 라고 하고 컴파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 구현부가 없어도. 그리고 나서 실제 구현부는 모든 파일들이 이제 어셈블러까지 거쳐가지고 오브젝트 .o 파일이 나오면은 .o 파일이 되면은 이제 링커가
이 오브젝트 파일, 목적 파일들 다 모아서 하나의 EXE, 최종적으로 EXE 파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링킹 과정에서 이제 구멍을 메꿔주는 게 링커가 하는 일입니다. 링커는 3개면 3개, 몇 개면 몇 개의 CPP 파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CPP 파일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멍마다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가져다가 메꿔주고 완성된 하나의 EXE 파일을 내놓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방선언의 의미입니다. 즉 컴파일러한테 나중에 이 파일이 나오니까 나중에 이 구현부는 다른 파일에 있어. 난 지금 일단 이걸 사용할 거야. 허락해 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전방선언이고, 잠시만요. 이거 좀 닦고. 이게 전방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컴파일러 4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컴파일 과정 4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정확히는 빌드 과정이 더 맞겠죠. 왜냐면은 컴파일이라고 하면은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빌드 과정 4단계로 나눌 때는 빌드 과정 4단계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드 과정 4단계를 표시를 하면은 처음에는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전처리 과정이 있고, 이건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샵 인클루드 한 그런 파일들을, 샵 인클루드 된 파일들을 샵 붙은 작업을 진행을 하고, 매크로를 이제 확장하는, 즉 매크로로 사용된 이제 값들을, 상수값을 이제 실제 정의해 놓은 숫자로 다 변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 그리고 이제 주석을 제거하는 그런 전처리 과정이 있고요.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은 이제 트랜슬레이션 유닛이라는 이제 확장된 파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확장된 파일을 가지고 컴파일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방선언한 어셈블리 코드로 바꾸게 됩니다. 즉 우리 코드를 읽어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명령어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어셈블러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셈블러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3번을 실행을 해야 되나? 뭐가 실행되지? 사인드 언사인드 타임 미스매치. 메인이 어디서 겹쳤을까요? 참 이게 메인 10번. 이거 찾기 힘든데. 메인 1, 2, 6, 5, 6, 7, 8, 9, 10, 09. 뭐지? 이런 코드를 작성한 적이 언제지? 잠시. 이런 코드를 언제 작성했지? 일단은 오브젝트 어셈블리 코드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지금 엔진하게 생겼는데,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됐네요. 자, 어셈블리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디스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숫자 몇을 입력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이제 이 코드부터 메인부터 읽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코드들을 이제 코드를 분석을 하면서 어셈블리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어셈블러 코드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어셈블러 코드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함수 하나하나에 이제 각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사이즈도 이제 측정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제 스택 자체는 미리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택은 함수가 실행되면서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의 크기도 이제 스택의 크기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함수의 크기도 정해지고 여러 코드를 읽으면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컴파일 과정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처리 컴파일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됐으면 이제 어셈블러 코드가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셈블러가 어셈블리라는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전처리 컴파일 어셈블러까지 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이제 .o 파일입니다. .o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 파일인데 이 오브젝트 파일이 이제 최종적으로 CPP가 여기서는 CPP였는데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O 파일이 된 거고 이 O 파일들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파일이 3개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파일이 3개다. 메인 포함한 파일이 3개다라고 하면은 이 O 파일 3개를 합쳐서 링킹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방 선언된 부분들을 이제 정의되지 않은 심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정의되지 않은 심볼이 어셈블러 코드까지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아직 이 코드가 어떤 코드고 뭐 하는 코드인지 어셈블러에서는 그냥 구멍으로 남겨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왜냐면 어디에 가서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를 주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파일에는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어셈블리 코드 그리고 그 이후에 .o 파일에서도 이제 그냥 빈 구멍으로 남아있고 정의되지 않은 심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구멍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 링킹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파일들의 구멍들을 서로 이렇게 메꿔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여기 메인에서 add 함수를 호출했는데 실제 전방선언만 add 함수에 돼 있고 실제 구현은 이 파일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 파일에 실제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링커가 여기에 해당 여기에 이제 그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메모리 주소는 뭐 빵x aaa a bbbb야. 그러면은 bbbb다 하면은 이거를 그대로 여기 add 함수를 호출하는 데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링커가 구멍을 메꿔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구멍을 다 메꿔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은 나오는 게 바로 .exe 파일이다. 즉 실행 파일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진입점 엔트리 포인트는 메인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빌드 과정 4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헤더 파일에 이제 이렇게 이것들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샵 include 이거거나 이렇게 두 개 중에 이 둘을 차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헤더 파일을 어느 파일에서 찾는지, 즉 헤더 파일에 저장된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꺽쇠를 쓰고 따옴표를 쓰게 됩니다. 즉 꺽쇠를 쓰는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헤더 파일들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C++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누구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받으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닌 누군가가 이 C나 C++를 편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여러 제공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그 기능들이 이제 헤더 파일로 이렇게 다 전방 선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면은 전방 선언이 되어 있는 그 파일, 즉 예를 들어서 여기가 IO 스트림이다. 그러면은 IO 스트림 안에 있는 모든 헤더 파일들을 또다시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그대로 내가 참조한 CPP 파일에 그대로 붙여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C++ 라이브러리나 C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도 다르겠죠. 당연히 라이브러리가 저장된 곳에서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만든 내 파일 안에서 내가 만든 헤더 파일을 선언할 때 사용할 때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전역 변수의 링킹 에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전역 변수가 뭔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일 전역에서 함수 어떤 함수에도 속하지 않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고 파일 전역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외부 파일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전역 변수입니다. 정확히 그 변수는 외부 변수라고 하는데 어쨌든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하죠. 이 전역 변수의 링킹 에러라고 하면은 링킹 과정이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어셈블 과정까지 거친 .o 파일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이제 그런 정의되지 않은 심볼들이 채워지는 서로 이제 실제 구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주소를 넣어주고 채워주는 그런 과정이 링킹 과정인데 연결시켜주는 과정인데 여기서 전역 변수가 만약에 중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가 2개 이상 있다. 즉 i 글로벌이라는 변수가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전역 변수로 2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링커 입장에서는 야 전역 변수면은 이 프로그램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인데 너가 이 변수를 사용했어. 근데 이게 2개네? 그럼 난 뭘 넣어줘야 되지? 이 빈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변수는 뭐지? 라고 모호성이 생겨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링킹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C 숫자 2134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링커 에러 같은 경우는 LNK 한 다음에 막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링킹 에러 같은 경우에는 링킹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선언만 해놓고 실제 구현이 없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라던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개 이상 있는 경우,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역시 엔트리 포인트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개 이상 있는 경우죠. 엔트리 포인트가 2개 이상 이제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링킹 에러가 나고 결국에는 이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exe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에러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의 링킹 에러는 이름이 같은 전역 변수가 2개 이상 있을 때 링커 입장에서는 어떤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쪽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줘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정적 변수의 범위 헤더에 넣었을 때 이건 뭐냐면은 정적 변수라는 것은 스태틱 변수입니다.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이라는 게 이제 고정된 이제 정적인 이런 뜻이고 한마디로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 변수가 선언된 그 함수든 파일이든지 간에 그 안에 이제 고정된다. 그 범위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그 함수든 그 파일이든 고정되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함수 안에 선언된 정적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밖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포인터를 이용하거나 하면은 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함수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읽고 쓰는 게 가능하고 파일 범위, 즉 전역 범위에 선언이 되어 있을 때는 전역 변수처럼 어디서든 함수 어디서든 해당 정적 변수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전역 변수와 다른 점은 일단은 중복적으로 각 파일마다 같은 이름의 정적 변수가 선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적 변수의 경우는 외부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각 파일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정적 변수가 있어도 그 파일 안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링커가 애초에 정적 변수를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이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채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적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이 차이다. 그리고 이제 헤더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즉 헤더 파일이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정적 변수의 헤더 파일이 이렇게 a.h라는 파일에 이제 static int a가 하나 있고요. a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얘를 이제 이 a라는 헤더 파일을 2개의 cpp 파일이 서로 인클루드 했다고 칩시다. 자, 서로 인클루드 하게 되면은 이 파일에 각각 해서 이 a라는 전역 변수가 각각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클루드 하게 되면은 이 a가 가진 모든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기 때문에 이 스태틱 전역 변수도 각각의 cpp 파일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 a라는 함수가 두 개가 존재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정적 변수는 이름이 겹쳐도 파일 안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왜냐? 링커 입장에서는 정적 변수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몇 개가 있든지 간에 각 파일마다 한 개씩 있어도 존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겹칠 일이 없고 모호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근데 여기 스태틱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역 변수가 헤더 파일에 들어가고 전역 변수가 이제 여기 각각에 이제 인클루드 됐다고 하면 이건 에러입니다. 왜냐면은 같은 이름을 가진 전역 변수가 여기 두 번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라는 전역 변수를 이용을 하려고 할 때 링커 입장에서는 야, a라는 전역 변수가 두 개인데 나 뭐 가지고 너한테 넣어줘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 변수를 헤더에 넣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그냥 각 파일에 그 이름을 가진 스태틱 정적 변수가 생기는 거고, 파일 안에서만 이름이 겹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7번째 외부 변수인데요. 이 외부 변수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extern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extern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다른 파일, 즉 외부가 external이죠. external. 자, 외부라는 것은 곧 다른 파일을 의미합니다. 다른 cpp 파일에 있는 전역 변수입니다. 정적 변수 아니고요. 정적 변수 애초에 가져올 수도 없어요. 몰라요. 전역 변수를, 다른 cpp의 전역 변수를 extern으로 선언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외부 변수입니다. 즉 a.cpp에 선언되어 있는 전역 변수를 b.cpp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extern 한 다음에 여기에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타입 변수명, 전역 변수명, a에 있는 전역 변수명을 선언만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초기화하면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이미 전역 변수를 끌어다 쓰려면은 선언 및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0으로 따로 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미 초기화가 된 전역 변수에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버리면은 이 초기화가 두 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초기화가 됐고 그 다음엔 이제 대입만 가능한데, 여기서 내가 새로 변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즉 내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전역 변수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영역에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 영역에 생성이 되어 있고 값까지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를 그냥 사용만 하려고 하는 건데, extern 키워드를 통해서 이 변수를 선언하는 거는 내가 그냥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변수를 선언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져다가 초기화까지 해버린다? 초기화를 한다라는 건 내가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았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메모리를 새로 할당받지도 않았고 애초에 데이터 영역에 올라가는 전역 변수를 생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프로그램 실행 중에 생성할 방법이 없죠. 생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초기화도 애초에 불가능한데 초기화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변수란 내가 다른 파일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전역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extern 키워드를 사용해서 선언하게 되면은 데이터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파일의 전역 변수를, 이미 값까지 초기화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전역 변수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외부 변수입니다. 그렇게 가져온 변수가 외부 변수인 것입니다.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를 이제 또 금방 배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외부 변수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